안녕하세요. 구급 따라잡기의 강나연입니다. 기력이 빨리 느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물론 바둑을 많이 두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탄탄한 기본기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바둑만 두어간다면 느는 속도는 자연히 더뎌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전 못지않게 이론 공부도 매우 중요한데요. 구급 따라잡기 강좌를 열심히 들으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기력이 부쩍 늘으셔서 라이벌도 금방 따라잡게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강좌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귀의 착점들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오늘부터는 정석으로 들어갈 건데요. 먼저 가장 알기 쉬운 하점 정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화점에서는 백이 이렇게 날일자로 걸쳐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세력바둑이나 젖바둑에서는 한 칸 높은 걸침 또는 이렇게 두 칸 높은 걸침도 두어가고요. 또 유연하게 둘 때는 이렇게 눈목자 걸침도 두게 되지만요. 보통은 이렇게 날일자로 걸쳐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백이 다음에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는 수 그리고 3-3으로 들어가는 수가 아주 안성맞춤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상대가 걸쳐오게 되면 흑도 응수를 해야겠죠? 만약에 손을 뺀다면 백에게 양걸침을 당하게 돼서 이것은 주도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흑도 응수를 해야 하는데 가장 무난한 응수법으로는 이렇게 한 칸 뛰어받기, 또 날일자로 받기 이렇게 두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장 많이 쓰시는 수일 텐데요. 오늘은 먼저 한 칸 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칸을 뛰어갈 때는 이 수의 특징을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이것은 사선에 돌이 오기 때문에 실리보다는 세력을 지향하는 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칸 뛰기를 하실 때는 귀의 집을 짓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두시는 게 좋습니다. 백이 만약에 이렇게 바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마 젖바둑에서 이제 이런 수 당하면 많이들 당황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자, 이것은 일명 하수의 마늘모라고 하는 대학수 교환인데요. 이런 교환을 해주고 이렇게 귀를 지켜서 귀를 확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칸 뛰기의 특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어가는 나쁜 수이죠. 지금 이 모양은 다음에 또 백이 이렇게 들어가는 수단이 남아있고요. 상대를 이렇게 두텁게 해주는 것은 좋지 않은 수법입니다. 자, 흑으로서는 지금 우리가 이미 한 칸 뛰기를 했을 때는 귀의 집을 갖겠다는 생각은 버리라고 하셨죠? 이럴 때는 이렇게 반격을 해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백이 이렇게 뛰어나온다면 같이 뛰어나가서 물론 흑의 귀의 집은 몇 집 나지 않겠지만 지금 이 근거를 위협할 정도로 집이 나지 않는 곳은 아니죠. 따라서 백돌과 이 백돌 이렇게 두 곳이 분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백이 더 시달리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백도 이렇게 당장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은 무리수가 되죠. 그래서 백은 이렇게 날일자로 가는 것이 정수인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3-3으로 받는 수, 이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손 빼게 된다면 백이 그 자리를 역으로 차지해서요. 지금 이 자리는 집으로만 봐도 굉장히 큰 곳이지만 게다가 이 흑 두 점에 대한 근거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리는 놓칠 수가 없겠죠. 반드시 받아야 하고요. 자, 이제 여기서 몇 칸을 벌려갈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아마 기본 정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칸 벌려간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외워서 알고 있는 것과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차이가 크죠. 지금 이렇게 두 칸 벌리는 것 보통 1립 이전이라고 하는데요. 돌이 하나 있을 때 두 칸 간격으로 벌려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욕심을 부려서 한 칸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은 흑이 가운데로 들어오겠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물론 이렇게 아래쪽으로 붙여서 건너갈 수는 있겠지만 건너가는 과정에서 많이 다치고요. 또 맛도 나쁘고 활용도 많이 당하겠죠. 그래서 역시 길이대로 이렇게 두 칸 벌려가는 것이 좋고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기력에서 어떻게 바둑을 드시나 좀 살펴보다가 재밌는 수를 발견했는데요. 의외로 이렇게 이 모양에서 이렇게 두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아마도 이제 이렇게 뒀을 때는 침입해 와서 굉장히 곤란한데 이렇게 높게 두는 것은 다음에 붙여서
어느 정도 타개가 되기 때문에 두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잘못된 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이 자리를 두고 싶으시다면 이 교환을 해두지 마세요. 이 교환을 해두지 말고 그냥 이렇게 두는 것은 아주 좋은 수이고요. 다음에 100은 3, 3으로 들어가는 수를 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환을 해두고 나서 이렇게 벌려가게 되면 쉽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상대가 들어왔을 때 흑으로서는 이렇게 끼어가는 강력한 수단도 있겠지만 가장 알기 쉽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네, 흑은 별로 힘들지도 않고 쉽게 살 수 있죠. 이렇게 젖혀두고 100이 받아야 하는데 날일자만 두어도 네, 흑은 쉽게 살았습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 이 교환이 대약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이 장면이라면 이렇게 국자로 두어 가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막아서 다음에 3-3 침입을 노리거나 아니면 바로 이렇게 밀어가서 이 두 점을 공격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환을 해두었기 때문에 지금은 흑은 흑대로 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이쪽 변의 흑도 완전히 살아있는 모습이죠. 게다가 100은 약점만 남아 있습니다. 네, 이쯤 되면 이 교환이 대약수라는 것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교환을 해두지 마시고 그냥 벌려가시거나 아니면 네, 이렇게 그냥 벌려가시거나 아니면 이 교환을 해두었을 때는 역시 두 칸으로 벌려가는 것이 정수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정석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100이 이렇게 다가오는 자리가 조금 기분 나쁘죠? 그래서 포석 단계에서 그렇게 큰 곳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칸이나 또는 한 칸 더 멀리 받아서 안정을 취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한 칸 뛰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날일자 받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포석 원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귀와 변, 그리고 중앙의 순서대로 두어가야 한다는 건데요. 아마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워낙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것은 귀에서 그리고 변, 중앙에서 각각 9집이 나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쪽 귀에서는 돌이 6개가 들었고요. 변에서는 9개, 그리고 중앙에서는 12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은 돌을 들여서 똑같은 집을 만들 수 있는 귀가 가장 집을 지을 수 있는 효율성이 크고요. 그 다음 변, 그리고 중앙의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귀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서리이기 때문에 두 변이 막혀 있죠. 그래서 두 변만 에워싸면 집을 만들 수가 있고요. 변은 한쪽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 사방이 비어 있기 때문에 네 곳을 모두 에워싸야지만 집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귀가 집을 짓기가 가장 편하고요. 그 다음 변, 그리고 중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마 이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 순서가 집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돌의 안정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면에서 돌의 안정성에 귀와 변 중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형태는 귀와 변 중앙에 각각 두 수씩을 들여서 만들어 본 형태인데요. 지금 귀에서는 한 10집 정도의 집이 나 있고요. 또 변에서는 한 4집 정도, 중앙에서는 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형태이죠. 물론 이렇게 집의 개념에서 귀와 변 중앙이 적용되는데요. 사실 돌의 안정성과도 이것이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귀는 확실하게 안정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변도 거의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 어떤가요? 아직 안정이 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힘든 형태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와 변 중앙으로 두어가는 것은 단지 집의 개념뿐만 아니라 돌의 안정성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바둑판의 끝을 대지라고 보신다면 중앙은 하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대지에 확실히 뿌리를 박고 난 다음에 하늘로 향해야겠죠. 그래서 포석을 둘 때에는 귀와 변, 중앙의 순서대로 두어 나간다는 것 항상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다음 맥점 강좌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공격하는 맥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공격은 바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둑 둘 때 공격을 할 때는 굉장히 짜릿함을 느끼시죠? 그렇다면 공격을 잘하는 요령도 익혀두셔야 하는데요. 자, 공격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먼저 상대의 약점을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이 장면을 보시면 지금 화점에서 이루어지는 두 칸 높은 협공, 높은 협공 정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이 여기까지 눈목자로 달려서 안정을 취해 두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수인데요. 지금 이쪽을 손 빼고 이렇게 우아기를 먼저 걸쳐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두실까요? 이렇게 걸쳐왔으니까 역시 받아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모처럼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백이 이렇게 다시 눈목자로 달려간다면 이것은 공격의 실패로 돌아간 모습이죠. 자, 이쯤 되면 이쪽 백을 뭔가 혼내주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공격의 맥점이 있을까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급소입니다. 자, 백은 이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는 교환을 하실 때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반대쪽으로 들여다봐서 활용을 하는 것이 별게 없을 때는 그 반대쪽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악수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들여다본 후에 이렇게 막아간다면 지금 이 백은 굉장히 시달리는 형태이죠. 만약에 손을 뺀다면 다시 한번 젖혀서 백은 받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입고 나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쪽 약점까지 남아서 백의 모양이 아주 옹색해집니다. 자, 그래서 백으로서는 손을 빼기는 힘든 자리고요. 이렇게 젖혀 이어서 안정을 취해 두어야 하는데요.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해두고 손을 돌려서 다시 큰 자리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높게 갈 수도 있겠고요.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제 이런 수를 생략하시고 잡으러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은 좋지 않은 공격법이죠. 자, 지금과 같은 경우는요. 이쪽을 밀고 들어가고요. 흙이 받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찝는 수가 있어서 이어야 하는데요. 그때 이렇게 호구치는 묘수로 인해서 지금 이 백은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을 쉽게 살려주는 것은 흙으로서도 조금 아깝죠. 그래서 흙은 다음에 이쪽을 막아서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이 좋지만 지금 여기 큰 자리가 있는데 선우수를 누가 차지하게 될지도 모르고 또 백이 반격을 해서 이쪽을 오게 된다면 흙도 곤란해지겠죠. 자, 우리는 이미 여기서 득을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큰 자리로 다시 손을 돌리시는 이런 강약 조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공격 요령, 상대 약점을 잘 찾아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공격 요령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을 보실까요? 지금 이 백 두 점을 공격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공격해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자, 공격의 두 번째 요령은 자신이 두터운 쪽으로 상대의 돌을 몰아가라는 것인데요. 지금 흙이 두터운 곳은 이 방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뛰어가는 것을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방향은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백이 이렇게 뛰어나가고 났을 때 중앙으로 쉽게 달아나게 되죠. 그래서 너무 싱거운 공격이고요. 자, 그렇다면 그 자리를 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실 공격에서 이렇게 모자 씌어가는 수가 통렬할 때가 참 많은데요. 하지만 지금은 방향차고입니다. 백은 이렇게 붙여 나오겠죠? 흙은 계속해서 강하게 젖혀가야 하는데요. 백이 이렇게 뻗고 나면 자, 호구되는 자리 급소를 늘더라도요. 백이 다시 이렇게 쌍립을 서서 받게 되면요. 어떤가요? 지금 나의 세력에서 상대의 약한 돌이 점점 멀어지고 있죠? 이것은 방향차고 공격의 실패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공격을 해가는 것이 가장 좋은 수법일까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날일자를 씌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공격은 날일자로라는 말도 있는데요. 백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씌어가서 지금 보면 나의 두터운 쪽으로 상대방의 돌을 몰아가고 있죠. 백이 이렇게 밀어 나오는 것을 한번 볼까요? 네, 흙은 계속 늘어 받아주더라도요. 백은 계속 밀고 나와야 하는데요. 네, 이렇게 밀고 나왔을 때 이제 젖혀간다면 백은 몇 발짝 갈 수가 없겠죠. 여기서 이렇게 같이 젖혀가게 되면 어떤가요? 나의 그물망에 상대의 돌이 걸린 모습입니다. 자, 물론 백은 안에서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사는 과정에서 악수를 많이 둬줘야 하고요. 지금 이 아래쪽은 흙집으로 굳어지게 되겠죠.
이것이 공격의 두 번째 요령입니다. 자, 오늘의 맥점, 공격의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사회 공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입니다. 흙으로 백을 잡는 수를 찾아보는 건데요. 자, 지금 이 형태는 백이 이렇게 일선으로 호구를 치고 있어서 거의 살아있는 듯 보이죠? 이쪽 집과 이쪽 집이 맛보기로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이쪽 부분의 집을 옥집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일까요? 자, 쉽게 이렇게 궁도를 줄이는 것은 백이 막아서 한눈을 내고 쉽게 살아버렸죠. 이것은 실패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그것을 떠올리셔야 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붙여가는 것이 아주 좋은 맥점입니다. 자, 이렇게 두게 되면 백은 이 한 점을 잡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끊어가게 돼서 백은 계속해서 이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둘까요? 네, 이렇게 일선으로 돌려치는 수가 있죠. 그러면 백은 따내야 하는데 다시 이렇게 들어서 백이 쉽게 잡혔습니다. 자, 여러분, 이 형태는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호구를 쳤을 때 왠지 살아있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붙여가는 맥점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실전에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강좌 모두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네, 오늘 강좌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바둑 둘 때 전투 많이 즐겨 하시죠? 제가 좋은 전투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좋은 전투법이란 싸우면서 또는 싸우는 척 하면서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공격을 해갈 때 무턱대고 잡으러 가는 공격이 아닌 집을 짓고 득을 볼 수 있는 멋진 공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